결국에는 뭐 트럼프가 마음대로 해도 돼. 어차피 정치인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다음 임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걸 위해서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되고 또 한다고요? 계속 의지를 보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저희 논점은 아니고 근데 그런 것보다 본인이 이제 뭔가 공화당에서 뭔가 기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건 경기일 텐데 GDP가 3년 만에 마이너스 기록을 했는데 본인 탓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이고 벌써 이렇게까지면 이 나머지 미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조금 걱정들이 있는데 이게 침체가 정말 온다 아니면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약한 경기 둔화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걱정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금리들의 반응을 보면은 특히 월 1일 기준으로 30일, 1일 이렇게 지금 고용 지표들이 나왔고 이제 내일 금요일이면은 4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지금 고용 시장이 도대체 언제 악화되느냐, 진짜 악화가 된다면 언제냐? 만약 그렇다면 드디어 페드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용 지표를 상당히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매크로 데이터로 요즘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ADP 민간 고용이나 뭐 챌린저 해고 건수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고용 데이터이지만, 잘 안 하는. 그쵸. 이제는 뭔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는 징후를 이제 징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4월 ADP 민간 고용이랑 챌린저 해고 건수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제까지는 경기가 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관세 때문에 좀 올라가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면은 이제는 성장 둔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노동시장이 드디어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노동시장이 문제가 생기고 소득이 줄고 지출이 줄고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시장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까지 가게 놔두겠느냐, 페드든 뭐 정부든 모르겠지만 확실히 고용 지표들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좀 그것을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나온 지표가 이제 3월 GDP와 PC 물가 그리고 PC 개인 소비 지출이었습니다. 그 데이터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GDP가 마이너스 0.3% 헤드라인 수치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최종 구매자에 대한 어떤 지출, 판매, 최종 판매 이런 것들은 그 이제 기조의 성장 이 어떤 수요를 보여주는 근원적인 데이터죠. 근원 GDP죠. 그런 거는 뭐 오히려 4분기보다 높아졌습니다. 왜 높아졌냐? 미리 이제 선 구매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제 나온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월까지 어제 나온 거는 1, 2, 3월까지의 데이터고 지금까지는 1, 2, 3월까지의 데이터는 소프트 데이터는 다 안 좋고 하드 데이터는 다 괜찮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틴다라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버티냐면 심리는 나빠졌지만 지금 먼저 뭔가를 재고를 축적하고 아까 말했듯이 재고를 쌓아두고 먼저 구매하고 뭐 자동차를 미리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3월까지는 경기가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1997년 4월에 일본이 판매세를 10%인가로 확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셀텍스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전 분기 두 개 분기는 진짜 소비가 좋았어요. 막 5% 그 바로 전에는 5%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5개 분기 동안 마이너스 소비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다 샀는데 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약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4월 2일 날 그 발표가 하고 충격이 있었죠. 그건 심리적 충격이에요. 아직까지는 자동차 관세도 오르고 했지만 적어도 2달치, 3달치, 90일 정도가 자동차 재고가 있고 대부분 업체들이 아직 눈치를 보면서 가격을 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 4월, 5월, 6월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 가격도 뭐 많이 안 올라갈 거고 뭐 공급이 부족한 것도 주요 품목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이 안 돼서 2달, 3달 이렇게 늦어지게 나면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그런 어떤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요. 소비가 줄면 원래 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는 줄어드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서 이게 언제부터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4월에도 약간 있었을 거고요. 근데 4월에 본격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5월, 6월 가면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그게 본격화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죠. 그게 이제 미국 휴가철의 시작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노느냐 하면 메모리얼 데이 to 레이버 데이. 그래서 9월 첫째 주 월요일. 요게까지가 이제 휴가철입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수영장을 개장을 하고요. 그때 메모리얼 데이 전에 세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때 과연 어떤 품목에 얼마만큼 세일을 하고 충분히 사람들이 재고가 많아야 대응이 가능하겠죠. 하잖아요. 근데 재고가 없어지고 그때쯤이면 뭔가 좀 이렇게 스트레인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지표, 이제 4월 경제지표, 5월 경제지표, 6월 경제지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4월 내일 발표되는 노동보고서, 이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초가 되겠죠. 거기에 뭐 많이 줄어들진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관세로 인한 왜곡의 현상이 나타나긴 나타날 거예요. 이번에 자동차 구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구매 경기는 돌아가지만 어떤 왜곡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왜곡이 분명히 고용보고서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 PMI가 이제 지금 5월 1일 기준으로 4월 PMI가 2개가 나왔는데 ISM하고 이제 S&P 글로벌 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에 선배가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정확성은 S&P 글로벌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가 ISM을 훨씬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냥 이제까지 시계열이 ISM이 더 많이 있어서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분석하다 보니 이제 ISM을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예전에. 네, 오늘 나온 거 보면은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았고 특히 고용이 작년 10월 이후로 처음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ISM 제조 PMI 이제 밑에 고용 지수는 물론 이것도 역시 이제 계속해서 위축 국면이긴 했지만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엇갈린 데이터에서 일단 시장은 ISM을 보고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S&P 글로벌의 데이터가 맞는 거라면 결국 바로 드러나진 않아도 역시 고용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좀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ISM도 자세히 보면요, 뭐 예상보다는 좋았죠. 근데 예상은 워낙 예상이 나빴어요.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 대부분 지난 3월 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는 올라가고요. U 오더는 떨어지고 인플로이먼트도 떨어지고 거의 다 떨어졌어요. 네. 거의 다. 그리고 이게 전체 지수만 봐도 3월에 50.3이었는데 지금 48.7. 이거는 위축 국면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물론 예상이 47.9니까 그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예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지 그거보다는 아직까지 덜 떨어졌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조업은 바로 직격탄을 맞는 분야니까 지금 아직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누적이 되겠죠. 그 전에 이제 중국과 타협이 되고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도 사실 저는 의문인 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뭐 정치 스케줄 때문에 6월까지 그리고 이제 새로 될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이거 닫자마자 그 뭐 일주일 내에 이거 합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인도하고 첫 갑의를 한다는데 저는 그게 정말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요? 되게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여기 뉴욕에서 만나보면 제일 딜하기가 힘든 사람이 유태인이고요. 인도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유태인과 인도 사람이 거의 맞먹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회장으로 있는 루치르 샤르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인데 예전에 이 사람이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는데 이 사람은 간단히 얘기해요. 인도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냥 거기서 네가 가서 거기서 장사하지 마. 넌 그러면 돈 못 벌어. 그냥 인도에서 제일 장사 잘하는 사람 가서 그 사람한테 투자해.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야. 왜냐하면 인도에는 레드테이프부터 시작해서 뭐 카스트 제도 뭐 온갖 게 많아서 외부 사람들이 가서 그거 뚫어내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냥 거기서 그거 잘한 애들. 그거는 걔네들은 이미 그 바닥을 안 애들이야. 걔네들한테 돈 맡기는 게 인도에서 돈 버는 거지. 네 돈 갖고 네가 투자한다? 너는 망해.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 근데 진짜 그거예요.
인도가 원래 기름 바른 장어다. 뭐 이런 얘기가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하고 무슨 합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합의가 첫 번째라는 거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이 합의는 잘해줬구나. 지킬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앞에선 괜찮은데 역시 뒤에선 난에서 또 꿍꿍이가 있다. 그래서 그거 월가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나오면 이게 셀더 뉴스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저는 좀 불안하죠. 어쨌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각 의회나 뭐 나라마다 절차들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뭐 백악관 얘기만 믿고 갈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관세로 인해 여러 충격들도 있고 경기도 조금씩 약화되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남은 건 곧 돌아오는 파월의 시간인데 금리를 내릴 것이냐. 지금 페드워치에서 보면 6월에 내릴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는 합니다. 6월, 7월, 9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걸로 일단은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고 베센트 장관도 지금 현지 시간 1일 기준으로 2년물 금리가 기준이다. 라면서 뭔가 무언의 압력을 좀 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근데 파월이 또 말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조금 이번 FOMC 관전 포인트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5월에는 뭐 결국 못하겠죠. 근데 사실 뭐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쓴 기사 제목이 이제 페드 내에서 이 분파가 굉장히 갈라지고 있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이제 파월파, 이제 신중해야 한다. 양대 책무, 인플레이션과 고용 양대 책무를 고려해야 한다. 그 말은 곧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니 조금 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파하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제 파월 다음 아마 의장직을 노리시는 것 같은 굉장히 비둘기가 되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관세가 많이 올라도 금리를 내려야 되고 관세가 조금 올라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한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해맥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나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5월까지는 뭐 당장 지금 뭐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뭐 어떻게 할 명분도 없겠지만 이제 6월까지 만약 간다면은 지금 뭐 유통업체들이 이 뭐 5에서 7주 후부터는 진짜 뭐 난리가 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돼서 뭔가 데이터가 하나라도 특히 고용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은 좀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럼 지금 저희가 사실 고용 지표를 보고 발표한 뒤에 이 방송을 하면 더 좋기는 한데 발표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지표가 아니라 한 달을 더 기다렸다가 그 지표를 보고 연준이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만약에 내일 안 좋게 나왔는데 5월 FOMC가 이제 됐다. 그러면 파월이 뭐라고 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2달은 봐야 한다. 석 달이죠. 석 달. 네, 보통 3개월 이동평균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일 뭐 아주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졸트 보고서라든가 오늘 주간 실업급여 청구건수, 뭐 ADP 이런 걸 봐도요. 그렇게 뭐 아주 이게 10만 개 밑으로 떨어지면 약간 경계감이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진짜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월가 예상인 한 13만 개, 그 정도보다 그동안 계속 그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저 예상이 정말요? 어딘가에서 7만 개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시티인가? 시티는 근데 계속 그동안 굉장히 침체가 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7만 개 정도를 보는 거고 그렇게 금방금방 나빠지는 경제는 아니에요. 미국이 워낙 큰 나라고요. 50개 나라를 뭉쳐놓은 데인데 한 대 때렸다고 해서 이게 저기까지 아프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때렸는데 홍콩이 아프려면 싱가포르 아프려면 오래 걸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LA 가는데 6시간 걸리거든요. 싱가포르 가는데 6시간 걸려요. 그리고 침체라고 이제 시장이 진짜 판단을 하려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200bp, 그러니까 지금 4% 초반인데 6%까지는 올라야 이제 진짜 침체라고 시장이 막 호들갑을 떨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페드가 움직이겠지 당연히 라는 것이 이제 과로친 시장의 기대가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제가 파월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월 의장은 별로 안 움직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기는 보장된 거예요. 그러면 재임을 할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미 결정된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눈치 볼 거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다음 의장 케빈 홀씨 정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시끄럽게 떠들지만 걔네들은 어차피 빠질 놈들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갈 길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제까지 단속을 시키던 것이 힘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반대표가 나와도 괜찮아요. 반대표 나온다고 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반대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반대표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의장이 하고자 하는 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중앙은행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워낙 보수적이고 이 경제학하고 돈 만지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근본 성향이 보수적이고 거기서 이제 정치적 성향을 따라서 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난 거지 저는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동결 기조가 기본이고 시장 기대대로 인하하면 감사합니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뭐 10년물 금리나 2년물은 꽤 빠졌다가 현재 지금 기준으로 또 살짝 올라오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 시장 관련한 움직임들이 뭐 흐름이 계속 내려가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좀 지금 보류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내려가는 경로가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를 꽤 많이 반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은 주식하고 똑같고 증시나 채권이나 똑같아요. 증시는 물론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 채권에는 이제 프로페셔널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만 어차피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얼마 전까지 막 5% 넘을 것 같다가 지금 또 뭐 이제 4%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금방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은 우선 이번 주에 재무부가 이제 마사지를 좀 많이 했죠. 그 QRF 다음 5월부터 7월까지 QRA를 통해서 이 뭐 채권 발행량을 유지하고 또 뭐 바이백도 늘릴 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그런 수급 측면에서의 이제 안정은 좀 찾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의 관건은 이제 감세 법안이겠죠. 감세가 네. 만약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게 나오면 거기에 이제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당분간은 이제 페드가 멈출 거라고 보니까 어제 이제 GDP가 좀 나쁘게 나오고 물가는 안정된 것으로 나오면서 페드가 올해 더 많이 인하할 거란 베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2년물은 좀 떨어졌는데요. 뭐 좀 이따가 또 보면 또 올라갈 거예요. 파월 의장이 5월에 가서 지금 기대는 그런 거죠. 그 채권 어제 트레이더 하는 사람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FOMC에서 분명히 파월 의장이 6월에는 움직일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래서 어제 나온 이제 물가가 이제 완전 죽었는데 뭐 그리고 당신이 얘기했잖아. 일시적일 수도 있다. 그때까지는 6월까지는 몰라요. 이게 일시적일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선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기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년물로 반영이 된 거고요. 10년물의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내려갈 거냐 그렇게 보진 않고요. 대부분은 이 트레이딩 범위를 한 4에서 4.5% 사이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지 뭐 특별한 요인으로 지금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에서 4.5는 이제 그런 거죠. 윤재성 CIO 얘기는 성장이 저하다면 이건 3.8 밑으로 떨어질 거야. 자기는 그 마지노, 그러니까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건 3.8 밑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침체가 아니라면은 뭐 물가 인플레가 걱정이 된다면 4.7, 4.8을 넘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확실히 세금 감세안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관세보다는 이제 감세안으로 훨씬 더 지금 좀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재원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더 주목이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캐비넷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세금 더 내니까. 그렇죠. 반대한다 명확히 얘기했다고 하죠. 결국 이제 메디케이드를 그럼 의료보험 가장 이 돈이 많이 나가는 거기를 결국 손보는 거 아니냐.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뭐 햇셋 이야기도 즉답을 피하더라고요. 또 이제 사기, 낭비 이런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명목으로 뭐 어디까지 줄일지 사실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재원을 마련을 하겠다. 그게 이제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금리를 낮추는 그래서 베센트는 이제 금리 낮추는 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 금리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재무부가 어제 말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이제 1코인 있으면 1달러를 이제 백업을 해야 되는데 그 백업을 이제 미국 국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수요에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가 이제 앞으로 늘어나서 2028년에는 2조 달러까지 넓어질 것 같다.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좀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거예요. 국채 수요를 좀 습수할 수가 좀 있다라는 살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뇌물의 민주화. 이런 거죠. 지금 트럼프 코인을 갖고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 220명을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었다가 하도 비판이 많아가지고 이제 취소되긴 했지만 해프닝도 그런 해프닝이 없죠.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건 해프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뇌물의 민주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뇌물을 원래 밑으로 가서 슬쩍 주는 건데 나 샀어 딱 이렇게 1등 짠 이렇게 가서 딱 만나고 그렇게 돼서 아무나 돈만 있으면 뇌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 에릭 트럼프하고 윙클보스 형제들하고 하는 그 클럽도 이름이 뭐였죠? 그 클럽도 뭐 가입 금액이 500억만 달러인가? 네. 500만 달러인데 맞아요. 이제 그걸 내고 가입을 하면은 뭐 트럼프와 그 뭐 측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뭐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데이빗 섹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정말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피가 50만 달러네요. 50만 달러. 50만 달러. 네. 50만 달러군요. 네, 50만 달러는 있어야 된다.